네, 매주 월요일 전략적으로 주목해봐야 될 유망주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희권 지점장,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황 상황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앞서서도 많이 언급 주셨는데 네. 내일 모레 16일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죠. 먼저 FOMC 그리고 러시아의 달러채 이자의 지급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FOMC에서 25bp가 아닌 50bp 인상 그리고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의 뷰는 16일에 이런 그 최악의 상황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 14포인트까지 극단적인 공포 레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이벤트에 대해서 이 악재가 대부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최악에 더욱더 최악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상 주가는 반등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6일 이후 이벤트 그리고 악재가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라 주가가 이를 반영하고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상승 추세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변경 또는 주식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요 지수를 살펴보면 코스닥이 지금 1.7% 이상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공포 탐욕 인덱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 정도 되는데 극단적 공포 상태인데 지금 매도하는 거가 그렇게 실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이렇게 골라서 이걸 매수하세요라고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때 펀드멘탈이 아주 강한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시켜놨다가 좀 좋은 타이밍을 골라보시라고 종목을 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지점장님이 골라오신 전략적 종목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예, 이거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종목인데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황과 그 연결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실적이 많이 증가되는 증익의 폭보다는 그 증익의 가시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2년, 3년 뒤에 먼 미래에 실적이 증가되는 것보다 당장 이번 분기 그리고 다음 분기 내년에 실적이 증가되는 실적이 덜 증가되더라도 가까운 미래 그리고 가시성, 실적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추정치가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런 1분기 실적 추정치에 의하면 1분기 실적 중 가장 최대 실적이 나올 전망이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한 해 실적 또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그 실적 추정치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앞서서 계속 추정치가 우상향되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가가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면 굉장히 주가의 주식에 대한 선호도, 매력도로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이익이 전망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히스토리컬 역사적으로 하단 부분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이는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거고 좋지만 주가는 아직 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어떠한 요소들이 이런 실적 추정치를 올리고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광학 솔루션 부분의 실적 증가입니다. 최근에 그 삼성 갤럭시 폰의 고스 사태가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이 고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게임 등 이 고사양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핸드폰의 이 사양을 인위적으로 느리게 하는 성능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그 요인인데요. 최근 삼성의 고스 사태 이후로 갤럭시 핸드폰에 대한 불매 운동 그리고 이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 그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 판매량이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애플 향의 이 가동률이 비수기인 시즌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동률은 이런 그 생각지도 못한 특수에 의해서 가동률이 거의 성수기 때 가동률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최근에 아이폰 SE 저가형이 나왔는데 이 성능 자체가 고가 그 핸드폰의 성능이 뒤지지 않는다라는 그 기대가 있으면서
최근에 아이폰 13도 좋고 SE도 좋은 아이폰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런 수요에 따라서 그 가동률 그리고 실적은 함께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1분기가 실적 추정치 올라갔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산업별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 광학 솔루션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그 카메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카메라인데 카메라가 이제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동차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카메라인데 그 LG 이노텍의 카메라 사업부 요즘에 뭐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카메라 사업부를 네. 추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건 광학 사업부에서 캐시카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미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반영이 되었고 EPS를 높이는 그런 요소입니다. 하지만 EPS를 높이는 요소 외에 멀티플을 높여주는 요소는 두 가지 정도 저는 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장, 향후에 무인카가 확대될 경우에 당연히 카메라의 눈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눈에 해당되는 이런 그 카메라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애플이 적용시키려고 하는 폴디드 줌은 LG 이노텍 입장에서 애플 향으로 신규 매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먼저 무인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애플카의 후보군에서 계속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이는 향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폴디드 줌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삼성의 갤럭시 울트라가 이미 적용을 했었죠. 배율이 100배까지 확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애플도 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일부 그 가시화된 뉴스를 살펴보시면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폴디드 줌 그 모듈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내년에 애플이 폴디드 줌을 적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데요. 자화전자와 LG 이노텍이 내년에 애플의 폴디드 줌 모듈의 그 서플라이 체인에 선정이 된다라면 이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 외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동사의 EPS뿐만 아니라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PER은 뭐 예를 들어서 8배, 9배 사이다. 뭐 이 정도로 느낌이 오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적의 가시성, 하나는 신뢰성. 네. 그러고 바로 나올 것이냐, 네. 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전장 사업부, 소위 말해서 자동차 관련된 사업부에서 흑자 전환이 일어난다면 지금의 8.5배는 조금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네.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걸 주가가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만약 그 하반기 흑자 전환을 주가가 반영했다면 이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주가의 하락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이는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과거의 동사의 그 히스토리컬 PER 밴드 같은 경우에 뭐 8배에서 11배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거의 역사적인 하단 수준입니다. 이는 향후에 있을 전장 사업부라든가 무인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광학 사업부 또한 좋고 향후에 만약 이 기대감이 있었던 전장 사업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라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업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애플카, 뭐 테슬라, 뭐 이런데 이제 카메라도 들어가지만 그쪽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FCBGA 기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판에도 투자를 뭐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삼성 SDI, 대덕전자부터 시작해서 심텍 아니면 네페스 전부 다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기판이 굉장히 쇼티지란 말입니다. 네. 그럼 LG 이노텍에서 이런 기판 사업이 쇼티지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데 앞으로 이제 애플이나 뭐 혹시나 테슬라에 이렇게 기판을 갖다가 납품하게 되면 상당히 실적이 상향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인트를 네, 애플에 들어가요? 애플카가 나옵니까? 네, 로 다들 보시는데 네, 네, 저는 그게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애플이든 누구든 네. 지금 그 핸드폰 이 아이폰이나
이 갤럭시, 안드로이드, 구글 그리고 앱스토어 이 플랫폼 마켓을 점유한 자가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에 무인카가 정말 나온다라면 이 무인카의 플랫폼을 적용한 자가 B2B로도 B2C로도 우위에 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의 고객사로 들어간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율주행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는 향후에 시장이 커진다라면 애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들어가면 좋지만 들어가지 않더라도 동사가 연계하고 있는 전장 사업부의 밸류에이션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FPCB 같은 경우에 분명히 사이클 산업입니다. 사이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전 호황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전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대규모 캐파 증설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지금 호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 추가적인 호황을 예고하는 공시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니 우리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좀 등록시켜 놓으시고요. 천천히 좀 공부하실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략적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두 번째 종목은 바디텍 매드입니다. 바디텍 매드. 예. 자, 타액 진단 키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그 신속 항원 키트를 통해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PCR로 넘어가서 양성 확진을 받지 않더라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PCR에 대한 정확성도 없지만 분명히 신속 항원 키트가 늘어날 수 있는 보편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신속 항원 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인두 검사, 이 검사의 그 연령대 그리고 검사의 빈도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비인두 검사에 대한 불편한 아픔, 통증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타액 진단 키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DDS, 약물 전달 방식이라고 하죠. 기존에 뭐 먹는 약, 주사제에서 붙이는 약 등으로 계속해서 편리성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약이 최초에 나왔을 때는 효능을 우선시하지만 그 약이 나온 이후에는 조금 더 편리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효과가 있을 때. 때문에 이 동사가 준비하고 있는 타액 진단 키트 또한 기대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아닌 작년 5월 이미 국내 최초로 타액 진단 키트 수출 허가를 받았고요. 유럽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품의 이 스펙을 보시면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80%,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100%의 제품이었습니다. 회사 측의 그 언론 자료에 의하면 이 제품보다 100배 이상의 성능이 향상된 타액 진단 키트에 임상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요. 또한 식약처의 품목 허가 또는 수출 허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소비자들은 이 진단 키트에 대한 그 수요 그리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불편함도 인지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이 들어간다라는 그리고 수출 허가, 그 판매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주가는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있고 그게 현실화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실적 가시성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타액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새벽마다 아무래도 저는 또 만나는 분도 좀 뭐 스튜디오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제 코가 남원하질 않습니다. 예. 그 타액 진단 키트도 좋지만 이 가글을 통해서 하는 그 EDGC라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회사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관심 종목에 편입해도 돼 보겠죠?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네. 편리함을 잡으려다가 네. 정확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정확도가 기발이 된 상황에서 그리고 그 정확도가 단순히 회사에 우리는 정확도가 높아요. 이런 회사의 어나운스가 아닌 이 실제로 이 증빙이 된 자료가 있는지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이 정확한 팩트 체크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그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 미국은 이미 내려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의 연속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평가를 그렇게 고평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거에 대한 뭐 논리가 있으십니까? 저도 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네. 때문에 저는 조금 장기적인 이 접근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시젠이라든가 다른 진단 키트 종목들 굉장히 실적은 좋죠.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부재하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동사 종목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려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고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지금 중국의 선전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봉쇄가 진행되고 있고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델타 크론도 지금 그 몇몇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정말 이 코로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게 오랫동안 진행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 또한 함께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 상황을 반영해서 만약에 주가 위치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면 이는 리스크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가가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악재는 둔감하고 호재는 굉장히 민감한 구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주가의 수준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바디텍 매드의 그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것은 어차피 이제 그 매출의 연속성이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그거는 인정합니다만 델타 크론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다시 추워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독감같이 우리와 같이 함께 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실적의 연속성은 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시간이 남아서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지점장님 생각에는 자, 시장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50bp를 만약에 이번에 안 올릴 것 같은데 다음에 올릴 여지가 있어서 시장이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지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5pp를 올리냐, 네. 50bp를 올리냐는 네. 뭐 지금 한 대 맞느냐, 지금 두 대 맞느냐 이거 같아요. 네. 결국 중요한 건 네.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저는 그 미국의 10년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하단 수준까지 빠졌죠.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25pp까지 빠졌는데 저는 16일 이후에는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수준에 들어선다라면 이는 이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잡기 힘들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 그 연준이 조금 스탠스를 바꾼다면 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간의 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조금 스탠스를 바꾼다라면 시장 분위기를 돌아서겠지만 지금은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하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줄어든다. 이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그 과거에도 이런 지정학적 이슈는 전쟁이 났을 때 그 빼따 콤플리 현상이라고 하죠. 네. 기정사실화 효과 네. 때문에 전쟁이 나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정사실화 효과와 다른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갑자기 증가되었고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연준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계속 언급드리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 장단기 금리차를 예상하기보다는 장단기 금리차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만약 이 0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신저가임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비중을 더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우리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 전략적으로 주목해볼 LG노텍하고 바디텍 매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